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ETF가 승인될 확률이 90% 이상인 8개의 알트코인 한번 뒤쪽에서 살펴보시죠. 제롬 파월이 힘이 많이 세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좀 젊어지신 것 같고 조금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합성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더리움 투자자 5시간 전,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비둘기적 발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투자자의 모습이 왼쪽과 같았다가 5시간 그 이후에 현재 이더리움은 좀 한눈에도 많이 보기 좋아졌습니다. 필리핀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무슨 법이냐? 필리핀 국가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자. 지금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막 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단신이라고 해야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로 변했다. 필리핀에서 비트코인을 10,000개 정도 쟁였으면 좋겠다라고 법이 상정이 됐고요. 브라질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비축하자라고 하는 국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19빌리언이면 27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홍콩의 밍싱이 비트코인을 500밀리언, 5억 달러니까 한 7천억에서 8천억을 사겠다. 밍싱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 홍콩의 스트래터지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4,250개를 살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 홍콩 1위 상장 회사가 됩니다. 자, 폭스바겐 싱가포르 지사가 비트코인과 코인, 크립토를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소피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 특히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핀테크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뱅크, 토스, 코인베이스를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그런 앱인데 여기에서 송금할 때요.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비트코인 라이트닝은 비트코인 송금할 때 수수료 원래 엄청 비싸거든요. 속도도 굉장히 느린데 이거 쓰면 수수료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거의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코인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계속 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계속 다단계 사기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어안이 벙벙하죠. 이미 다 현실이 됐네요. 자, 톰 리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기사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1971년도 미국이 닉슨 대통령 발표했었죠. 금과 달러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5 1온스가 35달러인가요? 어찌됐건 이게 이제 고정이 돼 있었는데 고정 연결고리 끊으면 이제 머니 프린터 돌려서 필요하면 그냥 얼마든지 돈을 찍어버리겠다. 그때랑 지금이 비슷하다라고 톰리가 비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가치 상승에 주목을 했지만 결국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월스트리트였어요. 월가 기관들의 유입에 힘입어서 이더리움이 10배도 아니고요. 100배 상승해서 비트코인을 뒤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150만 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톰리 얼굴 마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한 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미래에서 온 예언자가 아니고요. 사실 앞에서 대변인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얘기한다? 그들의 생각, 세력들의 생각을 얘기를 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예전에 게리 갠슬러, 저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도 실은 본인의 과연 생각일 것인가? 저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재를 1971년 근본이제를 포기한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금과
달러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돈을 함부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나름 금처럼 연결이 있으니까 나름 귀한 화폐가 맞았는데 연결고리를 끊었죠. 무슨 얘기냐? 돈을 계속 필요할 때마다 그냥 빚내서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금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금을 많이 선택을 했다. 근데 금을 샀던 사람이 이겼냐?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뭐 401k 연금저축이다, 뭐 S&P 500이다, 우량 주식, 지금으로 치면 빅테크, 기술 주식이 이겼냐? 승자가 누구냐? 당연히 월스트리트가 이겼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1년도와 지금 다른 점을 한 가지를 그래도 꼽자면 그때는 종이돈이었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돈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디지털 금보다 이제 이더리움, 뭐 디지털 오일이라고도 하고 뭐 플랫폼이라고도 하는 이더리움이 그래서 더 오를 것이다. 뭐 논리적으로 이게 뭐 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더 오를까요? 그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게 지금 100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비트와 이더 그냥 둘 다 많이 쟁여놓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매수를 공식화하는 기업이 69개가 있다. 보유액은 200억 달러, 28조 원에 근접하네요. 현재 1위 비트마인 150만 개, 2위는 샤플링크 74만 개, 75만 개, 이더머신 34만 개, 1, 2위, 3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들은 세력은 돌덩이를 갖다가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딱 하는 순간 마케팅하고 전 세계에서 결혼할 때 뭐합니까? 신부 앞에 무릎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그들의 뭐다? 능력이에요. 그들이 지금 뭘 콕 찍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주 오래 전부터 실은 XRP도 아주 오래 전부터 콕 집었는데요. 그렇게 할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큰 돈을 벌어서 월스트리트 금융상품, 파생상품, 지수, ETF 안 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엄청난 속임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관세 전쟁, 또 뭐 금리 인하 언제 하냐, 몇 프로냐, 소음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겠죠. 이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네요. 블랙락, 피델리티가 쌍끌이하고 했다. 뭘 삽니까? 이더리움을 둘 다 그냥 뭐 수천억 단위로 쌍끌이하고 있다. 물론 뭐 블랙락, 피델리티만 있는 건 아닌데요. 뭐 월가 전통 금융이 되겠죠. 지난 하락장에 이들이 뭘 했냐? 서클,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탑5 채굴 회사들 주식을 싹쓸이 했어요. 뱅가드 포함입니다. 뱅가드 뭐 비트코인 나는 싫어요 했지만 지금 그 뱅가드의 자본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냐라고 뭐 작년 말 올해 계속 저는 아니다. 이더리움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키워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키워내야만 한다. 무엇을 위해서?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디지털화, 토큰화,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자기 맘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1번 인공지능, 2번 크립토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트에서 이더로 넘어갔죠. 이더리움이 이제 막 신고가 2021년 말에 세웠던 그 가격을 이제 막 넘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끝이 난다? 전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라지캡, 미국산, ETF 승인 확률 높은 지수로도 들어가는 또 파생상품 여러 가지 상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401k 연금저축 다 들어가 있죠. 일본의 금융청에서 암호화폐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세금을 20%로 낮춰야 된다. 이번에 이제 뭐 ETF도 허용을 한 내용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 비트코인 ETF 없습니다. 한국도 없죠. 싱가포르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홍콩과 아주 뭐 그 소국들, 아주 일부들만 지금 아시아에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종합과세 대상에서 주식과 동일한 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하자. 지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주민세 포함하면 누진세율이 50%를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관들이 부자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고 메타플래닛 주식을 샀다 얘기 드렸죠. 세금을 통해서도 코인 쪽으로 유도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끌고 가면. 반면 주식과 채권 외환 투자 수익에는 20%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코인도 여기로 가야 합니다. 저는요, 전 세계 관세율 지금 아직 확정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략 20% 많으면 25% 언저리가 되지 않겠냐. 세금도요, 전 세계가 대략 20에서 25% 지금 코인 팔 때 양도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본도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지금 30%가 넘어가는 인도에서도 코인 양도세 저는 낮출 것으로, 거래세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켜보시면 알겠죠. 엘살바도르 지난 7일간 비트코인 8개를 샀다. 아시다시피 국가 단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고요. 매일 2022년 11월 18일부터 매일 한 개씩 지금까지도 꾸준히 삽니다. 숙제를 완료한 국가도 숙제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분들 숙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런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과감한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누가 반대를 하든 뚫고 나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불든지 매일 비트코인 한 개씩 지금까지도 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엘살바도르, 부탄 잘 사는 나라입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금수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거, 이 지금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나 못합니다. 성공 투자도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온도 파이낸스, 자산 토큰화의 대장주로 알려져 있죠. 이더리움 체인에서 무엇을 토큰화 시킨다? 주식을 토큰화할 것이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크라켄, 블랙락 이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냐? 주식을 이미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토큰화 플랫폼을 통해서 주식 채권 지금 토큰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의 대체 거래소, 주식 거래소인데 시간이 늘어나고 수수료 좀 싸고 젊은 MZ 직장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넥스트레이드 거래소 얘기 드렸죠. 여기도 주식을 파는데요. 기존 증권사도 있어요. 블랙락, 우리나라 키움증권, 삼성증권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뛰어듭니까? 코인 거래소, 온도 파이낸스, 인젝티브와 같은 그냥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다 같이 주식 나도 팔겠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넥스트레이드는 제가 볼 때 과도기라 얘기를 드렸죠. 시간을 제한을 하고 정산하고 돈 받는데 2, 3일 주말 끼면 3일 넘어가면 그거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토큰화 프로젝트는 심지어 내가 거기 돈을 맡겨놓으면요. 매일매일 알아서 이자가 들어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수료 훨씬 쌉니다. 연중 무휴예요. 그쪽으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영화, 노래, 미술품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제가 요즘 메가박스, CGV 같은 데 가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참 많이 없다.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용도를 전체를 뜯어 바꾸고 이제 소위 통폐합도 되는 걸 많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영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는 플랫폼이 바뀌었던 거죠. 메가박스에서 지금은 넷플릭스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알트코인 투자는요. 메가박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한다? 미래의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사실 가야 될 방향성이 맞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조차도 여기 지금 추억의 핸드폰들이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신 폰이라 보여지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 세 번째 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알트코인, 특히 자산 토큰화는 제가 볼 때 요 첫 번째입니다. 와 했는데요. 이거 지금 이것보다 사실 제가 볼 때 더 커요. 그 벽돌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에요.
알트코인, 자산 토크나 뭐 인공지능 섹터가 너무 많아서 이게 구분도 제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울 팔이 이런 얘기하네요. 큰 게임이 이제 곧 시작이 되려고 한다. 토탈 3 차트를 이렇게 지금 공유를 했는데 토탈 3는 코인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총 빼고 이더리움 시총 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가 되겠죠. 큰 게임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소위 웨지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수렴했다가 갑자기 치고 오르지 않겠냐라고 라울팔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딩 뷰 사이트 가셔서 토탈 3 이렇게 치시면요. 이제 비트 이더를 제외한 코인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작년 말 트럼프 랠리를 보였을 때 지금 최고점을 한번 찍었었죠. 그 최고점에 이제 저 밑에까지 관세 올해 4월 달이었습니까? 관세 전쟁 핵폭탄 했을 때 바닥을 찍고 지금은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거의 어깨 부분 되겠네요. 당연히 신고점을 기다리면 넘어가겠죠. 이더리움이 지난 주말 거의 4년 만에 이전의 최고점을 이제 막 경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은 라지캡들 물이 제대로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이제 막 이더리움이 수면 위로 콧구멍이 이제 막 나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비교를 위해서 제가 비트코인 시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차트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직 최고점 돌파를 못했죠.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가 아니고요.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보시면 21년도 최고점 이걸 언제 뚫었냐? 24년 초반 이때 뭐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블랙락이 신청했기 때문에 24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승인이 됐죠. 이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열렸다 해서 24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의 한 8개월을 흘러내리면서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힘들게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24년도 맘고생이 심했던 게 요 지금 이전 21년 최고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랐다가 밑으로 훅 꺼졌죠. 그리고 트럼프 랠리 나왔다가 또 밑으로 관세 전쟁 때 꺼졌죠. 그리고 좀 오르는 듯 하더니 또 꺼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네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제는 21년 최고점은 까마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크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 롤러코스터고 특히 8개월 조정이 이제 코인에서는 변동성이 이게 지긋지긋하거든요. 이거 정말 다 이걸 버티기는 제가 볼 때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이더리움, 솔라나, XRP, 스텔라 등등 그들의 알트코인도 저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시총처럼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죠. 이게 뭐 무조건 뭐 100% 언제 그건 모르지만 제 한 이 주장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비트 시총 지금 저만큼 올랐잖아요. 근데 다른 알트코인이 비트 대비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의 비중, 도미넌스,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 도미넌스 비중이 비트가 줄고요. 상대적인 알트 비중이 더 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져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5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승장 시원하게 비트 도미넌스 흘러내렸죠. 그래서 정말 뭐 아무거나 사면 올랐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알트코인 그냥 아무거나 사면 올랐고요. 21년도 아무거나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거 사면 올랐던 때가 언제다? 21년이죠. 지금 뭡니까? 25년, 26년 상승 제가 볼 때 이전 대비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높이가 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전 나온다고 봐요. 17년이랑 다른 건 뭐냐면요.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시대는 이제 완전 끝나세요. 21년 웬만하면 오르는 시대도 이젠 안 와요. 뭐가 오른다? 그들의 코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 코인들 위주로만 했으면 좋겠다. 우량 코인이 폭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금리 인하
근데 큰 형님이 먼저 내려줘야죠.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9월부터 이제 내리기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돈을 찍으면 유럽, 저기 뭐 영국, 중국 힘들어 죽겠거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 하겠죠. 돈 찍는다고 바로 뭐 그냥 시장으로 돈이 흘러갑니까? 아니에요. 한 6개월, 12개월 시차를 두고 돈이 점점 풀려서 이제 투기 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돈 찍고 금리 인하하고 또 규제를 완화해 주면 돈이 풀린 돈이 속도가 늘어나요. 대출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돈이 퍼지는 거죠. 이것과 명확성이 만나면, 명확성이 뭡니까? 콜라보레이티브 법, 코인이 뭐 상품이야, 이게 뭐 증권이야. 이제는 그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은데 국가에서 어떻게 코인에 투자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가 이제 확정이 돼야죠. 언제까지 계속 유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히 치겠죠. 뭐 언제 뭐 관세 뭐 이거 몇 년 끌 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위험 선호 현상이 커지는 거예요. 비트가 위험합니까? 알트가 위험합니까? 알트가 위험하잖아요. 이때 알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기냐? 이제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이에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기다리자 좀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항소법원에서 SEC 리플의 항소 공동기각 합의안이 승인됐다. 뭐 리플 소송 완전히 의미도 없었던 거. 몇 년입니까? 4년입니까? 4년 넘게 끌다가 이제 종결이 됐고요. 그레이스케일 등 7개 운용사는 XRP 현물 ETF 신청서 수정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커넬 캐피탈, 코인쉐어스, 프랭클린 템플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21쉐어스, 위즈덤 트리. ETF가 미국에서 이미 들어가 있고 신청이 돼 있고 승인 확률이 90에서 95% 넘어가는 코인이 뭐다?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여기는 95%가 넘어요. 90%가 넘는다. 도지코인, 에이다,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체 요 8개는 ETF가 승인 확률이 90%가 넘는다라는 얘기는 정말 뭐 이상한 뭐 아마겟돈 전쟁 수준의 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인 사면 그러면 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라고 여쭤보시면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옵니다. 왜 아니올까요? 좋은 코인이라면서요. 좋은 코인 맞죠? 강남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금 훌륭하죠. 비트코인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럼 그거 사면 다 돈을 버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종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다?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저 코인들보다 훨씬 열등한 코인을 사도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도 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타이밍 안 맞으면 너무 앞서가도 실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늦었어요. 이게 애매한 거죠. 이거는 본인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릴 뿐이고 단기적으로 옛날 그 바닥을 생각하고 내가 그때 왜 그 관세 폭탄, 핵폭탄 날렸을 때 뭐 24년도 뭐 엔캐리 트레드니 청산이 되네 어쩌네 했을 때 막 공포에 쌓여서 내가 왜 못 샀지? 뭐 지금 탓해봤자 뭐합니까? 근데 기회는 기다리면 실은 또 와요. 또 옵니다. 코인 종목을 제가 이 지금 크립토 TV만 보시면 이 공부 끝이 아닙니다. 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도지코인, 뭐 에이다, 폴카닷, 헤데라, 뭐야, 아발란체 이거 누가 써? 이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샀을 때 99.99% 어차피 물려요. 그 코인 고르기 위해서 종목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물릴 코인. 왜? 많이 공부가 돼 있고 내가 직접 뭐 챗 GPT랑 막 씨름을 벌이면서 확신을 얻었다면 핵폭탄 날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거든요.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물려도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본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코인을 시가총액을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야 돼요.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 화폐를 다 담으려면 XRP 레저가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CBDC 뭐 서로 환전해주고 결제하고 송금한다면서요. 망이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이더리움이요. 전 세계 자산 이걸 이더리움 망 위에다 얹힌다고요? 지금 이더리움 시총이 뭐 이제 500 뭐 몇십 빌리언밖에 안 되는데 가능합니까? 턱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시총을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 5년이 전 그래서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2030년이요. 사이클 이번에 뭐 내년에 큰 부를 쌓으시면 좋겠지만 좀 길게 보실 필요도 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5년 지나면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나올 수는 없어요. 2030년 이후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시총이 지금 20, 30배 커져버리면 그때는 뭐 좀 뭐 삼성전자 제가 비유를 하는데요. 삼성전자 되는 거예요. 애플 되는 거예요. 뭐 돈 벌 수 있죠. 코인 투자해서. 근데 뭐 2% 떨어진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 세력들의 교만함 그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냥 들려드립니다. 너희들 어차피 내가 답안지 알려줘도 대부분은 다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5개 코인 찝어줬잖아요. 아들들, 장관들 노골적으로 지금 나와서 뭐합니까? 대놓고 지금 코인 사업들, 인공지능 주식들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니들 대부분 이거 답안지 알려주면 뭐하니? 에릭 트럼프 그러니까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팔아. 근데 사람들은 에릭 트럼프를 비웃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뭐 얘기해 주셔서 뭐 고맙고요. 네, 뭐 고생 참 많으십니다 하면서 뭐 한다? 그냥 내 갈 길 가면 돼요. 그들이 뭘 하는지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뭐 객관적이라고 뭐 저도 이제 편향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코인 편향적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 어깨 위에 앉았다가 그들이 털기 전에 우리가 한 발자국 분명히 먼저 나와야 돼요. 좀만 취해가지고 늦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또 4년의 기다림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기회가 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글로벌 이제 금융 이제 그 금리 인하부터 해서 분명히 다시 큰 장이 올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